종이 한 장은 쉽게 구부릴 수 있지만 이 여러 장이 함께 모이면 쉽게 구부릴 수 없는 강한 인장 및 압축 구조물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께의 시너지에 대한 물리학에 대해 공부하는 내용으로 담겨 있어요. 물질의 자성 파트인데요. 자성이라는 것은 자기적인 성질을 줄임말로써 우리가 전 시간에 자기장의 원인을 무엇으로 정의했습니까? 그렇죠. 전류였죠. 칠판으로 와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기장의 원인은 그 영역에 흐르는 전류가 되고, 전류라는 것은 무엇의 흐름이었죠? 그렇죠. 전자, 즉 전기를 띠는 입자, 전자를 비롯한 전하의 흐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의 제목이 물질의 자성이에요. 물질이 왜 자기적인 성질을 띠는가에 대한 원인을 알고자 하는 건데, 이 물질을 구성하는 것은 분자입니다. 그리고 이 분자를 구성하는 것은 원자죠. 그리고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이 원자는 톰슨과 러더퍼드에 의해서 전자와 원자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도 공부했죠. 보어 원자 모형에 따라서 원자 내에 있는 전자가 어떤 궤도에서 운동한다고 했죠? 에너지를 잃지 않는 정상 궤도. 보어 원자 모형에 따르면 원자 내의 전자는 정지해 있지 않고 특정 궤도에서 궤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즉 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원자 내에는 전자 움직임에 따른 전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전류가 원자 내에 자기장을 만드는 것이고, 결국 이 자기장이 모여서 물질의 자성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정리되죠? 그래서 결론은 자성을 띠는 원인은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 그리고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그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의 운동에 기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자의 운동은 어떤 종류들이 있을지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에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정상 궤도에서 궤도 운동을 한다고 할게요. 우리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 운동하는 것처럼 전자 또한 원자핵을 중심으로 위에서 바라보았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 운동한다고 합시다. 이런 운동을 전자의 궤도 운동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는 것은 결국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전자 이동 방향이랑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서로 반대였죠. 궤도 운동에 의한 전류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 전류,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와도 같아요. 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원자핵 중심의 아랫 방향을 향하는 자기장일 거예요. 자, 이 자기장을 궤도 운동에 따른 자기장, 전자의 궤도 운동에 따른 자기장이기 때문에 비궤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장 방향이 아래쪽을 가리키네요. 아래쪽은 자석의 N극일까요? S극일까요? 그렇죠, N극이죠. 여러분, 이 단원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N극인지 S극인지 자기력선의 화살표를 보고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자가 궤도 운동만 할 것인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만 하지는 않죠. 자전도 하죠. 그 전자의 자전을 전자의 스핀이라고 불러요. 전자가 자전을 할 텐데, 자전이라는 것은 자신을 축으로 회전하는 겁니다. 어쨌든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입자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공간 이동에 따른 전류 흐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전류가 자신의 축 중심에 자기장을 만드는 거겠죠. 그 자기장을 파란색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식으로 스핀에 의한 자기장이기 때문에 비스핀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선생님이 화살표의 길이를 주황색보다 파란색을 더 길게 표현을 했는데 그 이유는 실제 물질의 자성에 영향을 크게 주는 운동은 궤도 운동보다는 스핀에 의한 운동이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길이를 달리 한 겁니다. 기억하세요. 물질의 자성에 보다 큰 영향을 주는 운동은 스핀 운동이다. 선생님이 살펴본 경우는 수많은 원자 내 그 수많은 전자 한 케이스이고 운동 한 방향의 가지수만 따진 거죠. 실제 물질을 구성하는 수많은 원자 그리고 그 수많은 원자 내에 있는 수많은 전자 그리고 전자가 운동하는 가지수는 최소 x, y, z 3차원일 거 아닙니까?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게 됨에 따라 물질의 자기적인 정체성이 결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물질의 자기적인 정체성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게 돼요. 바로 상자성체, 반자성체, 강자성체. 본격적으로 자성체의 종류를 그리고 그 특징을 알기 전에 이 스핀에 대한 조금 딥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스핀이라는 개념은 귀납을 통해서 알아낸 개념이 아니고 연역을 통해서, 다시 말해 수학이라는 어떤 학문의 도움을 토대로 예측해낸 결과예요. 우리가 공부하진 않았지만 익히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의 블랙홀이라든지 우리가 후에서 공부합니다. 맥스웰의 전자기파, 그리고 오늘 공부한 스핀은 디렉이라는 수학자, 명 물리학자가 발견한 개념인데요. 이 디렉은 자신이 유도한 방정식의 해, 이게 전자의 스핀이며 이게 물질의 자성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예측을 하고 나중에 사실로 밝혀지게 되죠. 그러나 뭐니 해도 디렉이 수학적으로 발견한 스핀 뿐만이 아니라 반물질이라는 존재가 더욱 대단합니다. 반물질이라는 것은 일반 물질처럼 동일한 물리 법칙이 적용되지만 전하와 종류만 반대예요. 이런 반물질이 일반 물질과 만나게 되면 쌍소멸을 일으키면서 물질의 모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는 MC 스퀘어 공식에 따라서요. 그 에너지의 밀도는 일반 화학 에너지보다 훨씬 높아요. 예를 들면 화학 에너지의 거의 수백억 배 정도로 엄청 밀도가 높다고 합니다. 먼 미래에 이 반물질을 제조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우리는 우주로 수학여행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밀리그램의 반물질로 수톤 정도의 우주선을 달까지 왕복시킬 수 있다는 이론적인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디렉이라는 사람이 반물질의 존재를 예측하는데 뜨개질이라는 되게 얼토당토 않는 그것으로부터 얻어냈다고 해요. 디렉이 자신의 방정식, 전자의 스핀을 발견하게 해준 방정식을 풀이하는 내내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통 방정식의 해라고 하면 하나만 딱 깔끔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항상 두 개씩 짝지어 나오더래요.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하나로 떨어지지 않아서 고통을 받고 있던 디렉은 어느 날 머리를 식힐 겸 친구 집에 놀러 갑니다. 친구랑 함께 평상시처럼 물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날따라 유독 친구 와이프가 뜨개질 하던 게 눈에 밟혔더래요. 스웨터 조직을 짜냈는데 그대로 뜨다가 거꾸로 뜨기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서로 대칭적인 뜨개질 방법으로 같은 스웨터 조직을 짜내는 것처럼 서로 대칭적인 입자의 운동이 하나의 우주를 구성하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방정식을 풀이한 것들이 항상 짝을 지어 나오는 것이며 그 하나의 짝을 구성하는 해가 바로 입자에 대칭되는 반입자이겠다라는 통찰로 이어진 거죠. 당시 이 이론이 학계로 나왔을 때에는 논리구조가 전혀 문제가 없었음에도 많은 반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반발의 선봉에는 닐스 보어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머지않아 이 디렉의 이론을 전혀 알고 있지 않았던 캘리포니아의 공대 학생이 반물질을 실험실에서 발견한 겁니다. 이로써 디렉의 이론이 정설로 자리 잡히게 되고 디렉과
그 학생은 노벨상을 공동으로 수상하게 돼요. 재밌죠? 이처럼 내가 너무나도 옳다고 생각했던 위인이 항상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었구나. 보호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노벨상과 같은 되게 큰 업적을 얼떨결에 받을 수 있다면 우리 같은 범인들도 노벨상을 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죠. 이쯤에서 여담 그만두고 자성체의 종류와 특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자성체부터 볼게요. 상자성체는 아까 선생님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하나하나가 자석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자기장을 띠니까요. 근데 상자성체의 경우에는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그 원자 자석들이 자기장 방향이 다 제멋대로라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자기장 방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상자성체의 경우에는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전체 자기장 방향이 0이나 마찬가지라서 자성을 띠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외부 자기장을 걸어준다면 여러분 여기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들어가요? S극에서 N극으로 자기장이 향해요? 그렇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상자성체의 원자 자석들이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러면 상자성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왼쪽으로 자기력선이 들어오고 오른쪽으로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상자성체의 왼쪽은 S극이 될 거고 오른쪽은 N극이 될 거예요. 이렇게 외부 자기장이 있으면 상자성체가 자성을 띠게 됩니다. 자석이 됐잖아요. 이처럼 물체가 자성을 띠는 현상을 자화 또는 자기화라고 부릅니다. 이때 상자성체는 자화되는 방향이 외부 자기장 방향과 똑같게 자화가 돼요. 따라서 서로 반대 극끼리 마주하고 있으니까 끌려오겠죠. 약한 인력이 작용합니다. 반면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버리면 이렇게 정렬되었던 상자성체의 원자 자석들이 다시 제멋대로 흐트러지게 되어서 자화가 되었던 게 사라져버리죠. 자성을 잃어버립니다. 이 경우에는 자화를 잃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자성을 잃는다라고 써야겠네요. 이런 상자성체는 대표적으로 종이, 그리고 알루미늄, 그리고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반자성체 볼게요. 반자성체는 상자성체처럼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자성을 띠지 않습니다. 전체 자기장 방향이 0과 마찬가지라서 자성을 띠지 않아요. 상자성체처럼. 그런데 이제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왼쪽 N극, 오른쪽 S극이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죠. 이때는 외부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반자성체는 자화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경우에는 왼쪽으로 자기력선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이 돼요. 이 경우에는 서로 같은 극끼리 마주하고 있다 보니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에 밀려나게 됩니다. 청력이 작용하죠. 반자성체의 경우에는 외부 자기장의 반대 방향이다. 뭐가? 전체 자기장 방향이.
따라서 밀려납니다. 청력이 작용해요. 그리고 반자성체도 상자성체처럼 외부 자기장이 없다면 다시 자성이 없어진 상태로 돌아와요. 자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선생님이 반자성체는 상자성체와 달리 원자자석으로 표현하지 않았는데, 반자성체는 이 전자 껍질이 가득 차 있는 원자의 양자역학적인 효과로 발생하는 거라서 이걸 차별화하기 위해 원자자석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상자성체의 원리와 판이에요. 반자성체는. 이런 반자성체는 어떤 애들이 있냐면 구리, 유리, 물, 플라스틱들이 있습니다. 얘네들 말고도 특정 조건이 가해지면 반자성체가 되는 소재가 있어요. 바로 초전도체가 그렇습니다. 초전도체는 어떤 조건이 가해졌을 때 반자성체가 되냐면, 여러분 초전도체가 언제 전기 저항이 0이 되었죠? 그렇죠. 임계온도 이하에서. 마찬가지로 임계온도 이하에서 초전도체가 반자성체가 돼요. 보통 초전도체를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둥둥 떠있는 이미지를 많이 봤을 거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초전도체가 반자성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N극이 바닥에 있으면 자기장 방향 이렇게 윗방향 가리키겠죠. 여기에 임계온도 이하의 초전도체를 두게 되면 반자성체가 되었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의 아랫방향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이쪽은 아래쪽에 N극이 되니까 서로 같은 극 길이에 의한 청력으로 초전도체가 둥둥 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외부 자기장과 방향이 완전히 반대이고 크기가 완전히 똑같은 자기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초전도체 내부의 자기장의 크기가 0이 됩니다. 이 현상을 마이스너가 발견하여서 마이스너 효과라 불러요. 초전도체, 반자성체가 될 수 있다는 거 확인했고, 마지막으로 강자성체의 특징 알아보겠습니다. 강자성체의 경우에는 상자성체처럼 원자 자석들의 어떤 상호작용으로 자성이 결정이 되는데요. 강자성체는 살짝 다른 게 자신의 자기장 방향이랑 비슷한 애들끼리 서로 또래 문화를 형성을 합니다. 친구를 먹어요. 예를 들어서 북동쪽 방향의 자기장을 갖는 원자 자석들끼리 같이 모여요. 그리고 남쪽 방향의 자기장을 갖는 원자 자석들끼리 또 같이 뭉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남서쪽 방향의 자기장을 갖는 원자 자석들끼리 또 뭉쳐요. 이런 식으로 각자 결이 비슷한 애들끼리 친구를 먹어서 형성되어 있는 영역을 자기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각 자기 구역의 자기장 방향들이 다 지멋대로이기 때문에 알짜 자기장이 0이라서 초기의 장자성체는 자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게 된다면 이때는 원자 자석이 혼자 있지 않고 함께 있죠. 자신과 결이 같은 애들끼리 서로 단단히 잡아주기 때문에 상자성체보다는 훨씬 강하게 자화가 돼요. 일단 강자성체는 상자성체처럼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됩니다. 그런데 같은 결끼리 뭉쳐있는 친구들끼리 함께 있다 보니 더욱 강하게 자화가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상자성체의 경우와 비교될 수 있게 얘는 점선, 얘는 실선으로 표현했죠. 그만큼 강하게 자화됐다라는 것을 비유로 든 겁니다. 여기도 이제 S극이 될 거고 여기도 N극이 될 테니까 서로 강한 인력이 작용해요. 상자성체에 비해서 훨씬 강하게 끌려옵니다. 단단하게 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때에도 상자성체와 똑같이 강자성체의 자화 방향은 외부 자기장 방향과 같으면 이때에는 강한 인력이 작용한다.
그 다음 여기에서 강자성체의 고유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버려도 서로 결이 같은 친구들끼리 함께 있다 보니까 더욱 자신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혼자일 때보다 함께 있게 되면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자신 그 친구들의 꿈들을 응원해주고 북돋아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여도 어느 정도 그 이전의 이력들이 남아있어요. 마음대로 흐트러지지 않고 어느 정도 자화가 유지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상자성체와 반자성체의 공통점은 둘 다 외부 자기장이 있을 때에만 자화가 된다. 하지만 차이점은 외부 자기장과 어떤 방향으로 자화가 되는지에 대한 차이였죠.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됐다는 거. 그 다음에 반자성체는 상자성체랑 비교했을 때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돼요. 외부 자기장과. 하지만 차이점은 외부 자기장이 없어도 자화가 유지된다는 것. 이렇게 여러분이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묶어 놓았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강자성체는 철, 니켈, 코발트가 있어요. 이러한 강자성체를 활용한 사례는 전자석과 하드디스크가 있습니다. 일단 코일에 이렇게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이 코일 근처에는 막대자석과 비슷한 분포의 자기력선이 그려지죠. 손 이렇게 감싸면 엄지손가락이 오른쪽 가리키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코일만 휘감아서 전류 흘려주면 만들어지는 자기장, 이 자석의 힘으로는 클립조차도 끌어당기기 힘들다고 해요. 너무나도 자기장이 약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철심이라는 강자성체를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철심 주위를 코일로 감싸는 거예요. 그러면 코일 안에 있는 철심은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강하게 자화가 되다 보니 이 내부의 자기장 세기가 증폭이 됩니다. 무려 1000배가량 증폭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철심을 집어넣어 줘야만 이 클립을 끌어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하드디스크. 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하는 역할은 정보를 기록하고 기록된 정보를 읽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하드디스크의 구조는 뱅글뱅글 돌아가는 원판 구조, 이를 플래터라고 부르고, 이 플래터가 바로 강자성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헤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헤드는 전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자기장을 걸어주는 부분이에요. 플래터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합시다. 헤드 영역에 진입하기 전에 강자성체 각 자기 구역에 자기장이 제멋대로 배치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얘들이 헤드에 진입하게 되면 헤드에서 걸어주는 자기장 방향에 따라 자화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헤드에서 걸어주는 자기장 방향을 북쪽이라고 한다면 이 처음에 들어온 자기 구역의 원자 자석들이 북쪽으로 자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서쪽으로 자화를 자기장 걸어주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자기 구역의 원자 자석들이 모조리 서쪽으로 자화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동쪽으로 자기장 걸었다면 들어온 얘들의 자화 방향이 동쪽으로 자화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플래터 내에 자기 구역의 자화 배치 구조가 곧 데이터가 되는 셈이에요. 그리고 자기장이 걸려있는 부분이 아닌 걸려있지 않는 부분에서도 자화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플래터가 강자성체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할게요. 오늘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의 포인트는 물질이 자성을 띠는 원인은 바로
원자 내의 전자 운동이었다. 그래서 전자 운동에 따라 물질이 갖는 자기적인 성질에 따라 물질은 세 가지 정체성들이 결정이 되었는데, 상자성체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성질,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좌화되기 때문에 약하게 끌려오고, 반자성체의 경우에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좌화가 되기 때문에 밀려난다. 이 두 자성체의 공통점은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자성을 잃는다라는 거. 그 다음 강자성체의 경우에는 자기구역이라는 특별한 구조가 있다 보니 외부 자기장이 있을 때 상자성체와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강하게 좌화되어서 강하게 끌려오는 반면, 상자성체와 반자성체가 가지 못하는 특징, 외부 자기장이 없어도 좌화가 유지된다는 것,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자성체를 보시면 이렇게 자기구역 내에서 원자 자석들끼리 서로 단단히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좌화되고, 그리고 외부 자기장이 제거가 되어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처럼 혼자일 때보다는 함께 있을 때 더욱 강해지고 뚜렷해지는 법입니다. 이 강자성체가 가지는 가치의 가치, 우리의 삶에서도 그 가치를 발휘하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친구가 너무나 중요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을 노래는 SES의 친구라는 노래인데요. 보통 이맘때쯤이 되면 날씨가 선선해지다 보니까 선생님의 경우에는 한 해의 열정이 식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마음이 붕 뜨고 풀어지기 쉽더라고요. 그럴 때일수록 함께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요즘 따라 굉장히 많이 깨닫습니다. 이 과거를 추억하고 현재를 위로하며 미래를 응원하는 그들과 이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포기하고 싶다가도 큰 용기를 얻게 돼요. 비록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찰나에 불과할지라도 그 함께 해온 인연은 찰나의 순간들을 영원으로 강하게 붙들어 매줍니다. 그 경험을 여러분들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물리를 통해 인생을 배웁니다.